세계를 뒤흔든 미스터리 스릴러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예술과 종교, 과학과 역사가 뒤엉킨 비밀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죽음. 한밤중 루브르 박물관 안. 관장 자크 소니에르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결국 정체의 모를 침입자에게 총격을 당한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죽음을 퍼즐처럼 연출한다. 그는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과 똑같은 자세를 취한다. 자신의 피로 몸 주위에 원과 사각형을 그린 뒤 몇 줄의 암호와 수수께끼 같은 글귀를 남긴다. 또한 소피네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비밀 코드도 새겨둔다. 프랑스 경찰청장 베주 파슈는 사건 현장에 하버드의 상징학 교수 로버트 랭던을 소환한다. 파슈는 랭던에게 이렇게 말한다. 소니에르는 당신을 만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당신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랭던은 당황한다. 그는 전날 소니에르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살해 용의자로 몰린다. 그때 암호의 독관 소피 네브가 등장한다. 그녀는 파슈 몰래 랭던에게 신호를 보내고 현장에서 빠져나가게 만든다. 소피는 랭던에게 속삭인다. 당신이 용의자가 된 건 누군가의 조작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녀는 소니엘가 남긴 비밀 메시지 중 일부가 자신에게만 향한 것임을 알려준다. 바로 그들의 어릴 적 비밀 암호, 피보나치 수열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소니에르가 남긴 첫 번째 단서는 숫자 배열이었다. 단순한 무의미한 숫자 같았지만 실제로는 피보나치 수열이 뒤섞인 형태였다. 이 암호는 소피에게 너만 풀 수 있다는 신호였다. 소피와 랭던은 그 암호를 풀어내고 그것이 곧 다빈치의 그림과 관련된 단서임을 알게 된다. 소니에르의 단서는 그들을 모나리자 앞까지 이끈다. 그곳에 감춰진 쪽지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다빈치의 작품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모나리자는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해석된다. 미소 속에 감춰진 양성성은 성배의 본질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경찰의 추격이 거세지자 소피와 랭던은 기지를 발휘해 루브르를 빠져나간다. 도주 과정에서 랭던은 소피에게 묻는다. 왜 당신의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을 남겼을까요? 소피는 답한다. 아마도 당신의 지식과 상징학이 이 퍼즐을 풀 유일한 열쇠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성배의 비밀, 단순한 찬이 아니다.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프리 오브 시온이라는 비밀 결사와 오프스데이라는 가톨릭 극단 조직의 대립을 알게 된다. 성배의 진실이 드러나면 교회의 교리와 권력이 흔들리기에 그것을 은폐하고 파괴하려 한다. 이때 사일라스라는 수도사가 등장한다. 그는 오프스데이에 충성하며 교회를 위해 죄인들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살인을 저지른다. 사실 소니에르를 죽인 인물도 그였다. 하지만 사일라스는 자신이 단순히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움직인다. 랭던과 소피는 다빈치의 또 다른 걸작, 최후의 만찬을 해석하면서 성배의 진실에 다가간다. 전통적으로 성배는 예수의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된 잔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다빈치의 그림에는 잔이 없다. 대신 예수의 오른편에 앉은 제자가 여성처럼 그려져 있다. 이 인물은 사실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이며 예수와 특별한 관계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랭던은 말한다. 성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와 생명의 상징, 곧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혈통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소피에게 큰 충격을 준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려 했던 것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역사와 교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예수의 후손에 관한 진실이었던 것이다.
소피와 랭던은 파리 전역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는다. 파슈 청장은 랭던을 살인 용의자로 몰아가며 당신은 국제적 도망자다. 파리의 모든 출입구가 당신을 노린다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동시에 오프스데이의 수도사 사일라스는 비밀 지령을 받고 두 사람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랭던은 이렇게 말한다. 경찰은 내가 범인이라 믿고 오프스데이는 내가 성배의 비밀을 훔쳤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겐 아무도 아군이 없군요. 소니에르가 남긴 다음 단서는 크립텍스라는 고대 암호 장치였다. 원통형의 장치 속에는 비밀 문서가 들어있지만 암호를 풀지 못한 채 억지로 열면 산성 액체가 흘러내려 내용이 파괴된다. 소니에르는 마지막 순간 이 크립텍스를 소피에게 남겨주며 머만이 진실을 열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 소피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했던 비밀 놀이를 떠올리며 암호 속에 숨은 의미를 찾아낸다. 크립텍스는 마치 할아버지의 목소리처럼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이들은 영국의 저명한 성배 연구가이자 랭던의 옛 동료 리 티빙경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다. 티빙은 성배 연구에 일생을 바친 인물로 런던 교회의 대저택에 살고 있었다. 도착 후 티빙은 랭던과 소피의 이야기를 듣자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성배의 단서라니 드디어 이 순간이 오는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거야. 티빙은 성배의 비밀을 설명하며 랭던과 소피에게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다시 보여준다. 그는 그림 속 예수 곁에 앉은 인물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시오. 저건 요한이 아니오. 저 선한 얼굴, 여성적 특징.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교회는 수백 년간 그녀를 창녀로 왜곡했지만 실은 예수의 동반자였지. 소피는 혼란스러워하며 묻는다. 그렇다면 성배는 단순한 잔이 아니라 그녀 자체라는 말인가요? 티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언한다. 그렇소. 성배는 혈통이요. 그녀와 예수의 후손이야말로 성배의 진정한 의미다. 그러나 그날 밤 티빙의 저택에 사일라스가 침입한다. 그는 총을 들고 크립텍스를 빼앗으려 하지만 랭던과 소피는 간신히 그를 제압한다. 이 장면에서 소피는 어린 시절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하얀 수도복의 남자를 떠올리고 그것이 사일라스와 겹쳐 보인다. 사일라스는 절규한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 죄인들의 피가 정화의 길이다. 하지만 그의 광신은 이미 제어할 수 없는 비극으로 향하고 있었다. 런던에서 암호를 계속 풀어나가던 중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리티빙이 모든 사건의 배우였던 것이다. 그는 사일라스를 배후에서 조종했다. 경찰과 오프스데이마저 속여 성배의 위치를 찾는 데 이용했다. 소니에르의 죽음 또한 티빙이 설계한 음모였다. 소피는 분노하며 외친다. 당신이 할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에요. 성배를 찾겠다는 욕심 때문에? 티빙은 차갑게 대답한다. 성배는 인류의 진실이다. 그 진실을 어둠 속에 가둬둔 교회를 보라. 나는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랭던은 그와 대립하며 말한다. 진실은 강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괴될 뿐입니다. 결국 영국 경찰이 개입하면서 티빙의 음모는 무너지고 그는 체포된다. 마지막 암호는 그들을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예배당으로 이끈다. 이 예배당은 중세 기사단과 성배 전승의 신비가 서린 장소로 고딕과 이슬람, 유대교적 문양이 뒤섞인 독특한 건축물이었다. 랭던은 예배당 내부의 기둥과 조각을 살펴보며 말한다. 이곳은 성배 전설에 살아있는 박물관이군요. 모든 상징이 성배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소피는 소니에르가 자신을 지켜온 이유를 깨닫는다. 그녀는 바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혈통을 잇는 후손이었다. 소피는 충격 속에 속삭인다. 그럼 내가 성배라는 건가요? 랭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당신은 역사가 숨겨온 가장 위대한 비밀이자 가장 큰 진실입니다.
이 순간 성배는 단순히 찾아야 할 물건이 아닌 인간 존재 자체와 그 혈통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비밀을 모두 알게 된 후에도 랭던과 소피는 세상의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라 신앙과 문화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랭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성배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실입니다. 스코틀랜드 로슬린 예배당에서 소피는 자신이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혈통을 잇는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비밀은 그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껴온 할아버지가 왜 자신을 멀리했는가라는 의문에 답을 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인다. 그분은 저를 지킨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세상을 지켜오셨던 거군요. 랭던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한다. 성배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던 겁니다. 물건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었죠. 이제 남은 것은 성배의 무덤, 즉 막달라 마리아의 최종 안식처가 어디인지였다. 크립텍스와 암호들은 모두 최후의 단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랭던은 다시 파리로 돌아온다. 새벽녘 그는 호텔 창가에서 세느강을 내려다보며 소니엘의 마지막 메시지를 되새긴다. 다빈치의 작품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그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어둠 속의 루브르 광장은 고요했고 유리 피라미드가 희미한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랭던은 문득 루브르 피라미드의 설계와 배치가 성모 마리아의 상징과 닮아 있음을 떠올린다. 그리고 피라미드 아래로 내려가며 깨닫는다. 여기가 바로 마지막 안식처일지도 모른다. 그는 무릎을 꿇고 피라미드 아래 땅속 깊이 잠든 자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곳은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일 가능성이 가장 큰 장소였으며 수백 년 동안 성배 전설이 암시해온 성스러운 여성성의 상징이었다. 랭던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속삭인다. 당신의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랭던은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다. 소피와의 대화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은 때로 역사가 아니라 믿음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세상은 증거보다 상징을 더 오래 간직하죠.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한다. 성배를 찾으려 애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성배는 멀리 있지 않았다고. 바로 우리 안에,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다고요. 두 사람은 파리의 새벽빛 속에서 각자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성배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것은 세상 전체의 몫이 아닌 인간 각자의 믿음과 깨달음 속에 남겨졌다. 랭던은 피라미드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홀로 중얼거린다. 성배는 언제나 이곳에 있었어. 진실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이다. 카메라가 멀어지듯 장면은 루브르 광장과 파리의 하늘을 비추며 끝을 맺는다. 다빈치 코드는 단순한 추리소설이 아닙니다. 예술과 역사, 종교가 얽힌 거대한 퍼즐 속에서 진실의 의미를 되묻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성배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세상에 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만 간직하시겠습니까?